안녕하세요. 동문 여러분. 벌써 교육을 시작한 지 3, 4, 5, 3개월이 돼 갑니다. 이제 3개월까지 교육 과정과 이제 문서 실무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들은, 어, 군으로 따지면 이제 신병 훈련소를 나와가지고, 2등병 계급장을 달아서 자대에 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다고, 이제 다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초급 AI 활용자들이 어떻게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여지껏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이후의 강의는 이제 각기 실정에 맞는 AI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강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종의 종합적인 특강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나고 이후에 계속 강의를 해서 6월 6일 날 현장 강의 때는 이제 문서 실무 과정을 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뭔지에서 뭐 감리는 감리, 뭐 시공사면 시공사, 이런 이제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교육 방침을 약간 수정하든지 뭐 교육 내용을 하든지 이런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근접 터널에 대해서 어, 감리단장 평가가 현장 투입되는 감리단장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리단장이 어떻게 설계서를 빨리 이해시킬 수 있을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었던 내용을 이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그 시공자나 감리자가 설계서를 빠르게 판단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자가 어느 정도 설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시켜줘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서 만들었던 이제 그 개념들인데요. 이거 작성하는 방법이 여지껏 우리가 3개월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총 망라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업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이 강의는 이제 어, 이제 근접 구간 대한 근접 구간 시공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이게 1.5D 정도, 1.5D 정도의 간격이 되었을 때 양쪽 서로를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제 어, 많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근접 구간으로. 그래서 이 근접 구간에서 보면 이 안에 이제 중간이 모질하니까 이게 서로 이제 묶어줘서 이제 시공하는, 단면 AA 이렇게 보면 어, 시멘트 페이스 해가지고 기둥 중간에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일반적이지는 않아서 그 터널에 대해서 설계 개념이랄지 없는 분들이 그 아무래도 시공을 오래 하셔도 그 이런 상황들을 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고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막연하게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하려고 들면
이제 도면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미리 다 돌려놨어요. 이 캐드 도면을 올려서, 그 아까 했던 캐드 도면을 올려서, 어, 근접 구간 굴착 보강에 대한 개념도를 만들어 주려 한다. 도면 분석 그 주요 개념을 설명해주고 추천하는 지시어를 만들어줘. 이거는 이제 제가 요 밑에 보이듯이 마이크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좀 있네요. 제가 발음이 정확치 않나 봐요. 그래서 이걸 줬는데,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처음에 할 때 질문을 질문하기 뭐 이런 거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현재 그 주요 개념 같은 경우 설계자들 머릿속에 있고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머릿속에 다 있겠지만, 뭐 한번 뭐가 필요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에서 익히는 주요 개념이랄지 이게 보면 어, 기존 기념 있고 이제 내용들이 있어요. 도면 형식이 어떻게 돼 있고 색상. 근데 이제 이걸 쭉 읽어 보다 보니까 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캐드에서 읽은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DW PDF 그래서 똑같은 그걸 아까 PDF 개념도 이거를 같이 넣어줬어요. 아까 그것들이 이제 똑같은데 이게 뭐냐면 캐드하고 이거하고 좀 틀려요. 이거는 숫자가 정확해요. 이렇게 PDF로 하면. 근데 이제 PDF를 넣어주는 게 훨씬 더 이제 인식이 빠른데 캐드를 넣으면 이제 여기 숫자가 없는 것들을 AI에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안 보는 부분들이 이제 필라브 보강, 뭐또 연결해주는 형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이제 모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밀착비 순서들을 보면 후행 터널을 할 때 선행 터널이 먼저 가고 후행 터널이 따라오고 왜냐면 능력이 서로 집중되면 무너지니까 여기서는 안정된 상태로 이쪽은 안정된 상태로 만들고 그다음에 뒤에 후행 터널 집안이 안정된 후행 터널을 깎으면서 묶어주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상세 내용을 이제 확인해 주라고 했더니 어, 세 가지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세 개념 이때 보면 뭐 필라브 보강 구성, 넉벌지 상세, 굴착비 주요 확인 사항, 이격 관리, 개념도 뭐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이걸 쭉 읽어보고 설계자가 이거를 쭉 보면서 내가 처음부터 이제 뭐 설계자가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임감 요원한테 의사 전달이 정확히 될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좀 많이 좀 빈약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문서를 같이 넣어서 해줬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보고 함께 분석한 후 왜 그랬더니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쪽 내용들을 보니까 내가 책임감리원 평가를 받아야 될 책임감리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뭘 해줘야 되는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검토 교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프로세스를 정확히 보고 들어와야 돼요. 도면이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설계 보고서 검토서 내용을 보면 근접 변소의 필라브 조건이랄지 그다음에 갱그부 편톱 조건 그다음에 위험 요인이 이제 근접 병설 터널 위험 요인, 갱그부 풍토 위험 요인, 시공 관리에서 굴착비 지정 관리, 동시 굴착비 이격 관리, 진동 지역, 갱그부 편톱 관리, 시공 관리표 이렇게 계측에 대한 사항들 그다음에 감면 확인 사항, 결론비 유의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계자가 자기가 표현해야 될 것들을 이게 다 좀 정리를 해봐. 설계서를 놓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줘서 이론적인 내용이 좀 부족하지 않게 그래서 이걸 넣어줬어요. 같이. 근데 이제 아까 같이 보면 이제 캐드 도면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캐드 도면을 넣어준 이야기는 이야기 없는 숫자들을 어, 애가 스스로 좀 판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드 도면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PDF 도면을 똑같은 거 PDF로 넣어준 거는
숫자 같은 게 정확히 익히도록 PDF가 아무래도 숫자를 읽어야 되는 부분들 정확히 보거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숫자 같은 거는 우리가 빼서 PDF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얘가 또 다르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술적인 판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문서로 다 정리를 해서 인풋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넣어서 봤더니, 어, 얘가 이제 필요한 개념도. 이걸 하면서 이제 개념도를 먼저, 개념에 대한 작성이 필요한 점을 내가 먼저 지시해 줄 수도 있지만, AI를 통해서 지시를 해줘야 누락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 뭐냐면, 근접하는 병선 조건에 대한 개념도가 필요하고, 필라브 보관 개념도, 선후행 구간 부착 순서 이격 관리도, 갱과 편타 관리도, 계측 비상 징후 대응도, 이 정도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니까 보고서를 잘 작성을 해서 그런 개념들이 빠지지 않게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이 정도 5가지를 하면 어, 설계도 설계를 담당해 보지 않은 사람도 이쪽에 뭐가 중요한지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검토서 작성이 잘 되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에 대해서 개념도를 이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한 5가지 항목의 개념도 작성에 필요한 지시어를 이제 추천해줘라. 그랬더니 이제 공통 지시어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유형 개념도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도면에 넣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념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성구착, 이게, 이 정도 도면이 있어요. 이렇게 넣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이제 보면은, 공통적인 내용들을 쭉, 이건 개념도 보면, 아까 같이 이제, 개념도를 작성하고, 색깔을 적용하고, 이런 내용, 일단 표현 기준 이렇게 하고, 뭐, 쭉 내용들을 이렇게 해놔. 자, 이런 내용들을, 처음에 이렇게 작성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이제 아까 같이, AI한테, 먼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AI한테 뭘 물어봤냐면, 지시어를 물어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지시를 해야 그게 좋은 건지, 지시어를 추천해 주라고 했거든요. 지시어를 이렇게 쭉 추천을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아까 그 지시어를 받은 것 중에서 이제 이거를 음, 그대로 이제 드래그를 했어요. 지시어를 놓고 여기가 이제 뭐야 추천 지시어 이렇게 지시어를 쭉 이렇게 복사를 해서 도면의 핵심 다음에까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어, 여기에 이렇게 딱 넣었죠. 넣어서 이제 그리라고 했더니 이렇게 딱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문서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죠. 예. 음, 이렇게 나와서 이제 보고서를 흑백 문서로 작성함으로 색상을 변경하는 지시를 만들어줘라. 이게 했더니 이제 뭐 농도 차이, 해치 종류 차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공통 지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공통 지시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또 넣어서 최종 지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종 지시어를 이제 이대로
워드 문서에다가 이제 넣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 지시를 놓고 그다음번에 이제 내용이 이제 수정을 좀 했죠. 이제 아까 뭐냐면 어, 현전면 노선면 방해 특정 지점에 표기되지 않게 선행 터널, 후행 터널, 잔류를 이제 필라브 잔류 안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그러니까 왜 지시어를 이렇게 여기다 카피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그 처음에 도면을 보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이렇게 문서로 적어주는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서 나름대로 여기서 수정을 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제 복사를 해서 이제 집어넣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쭉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쭉 집어넣고 그랬더니 아까 같이 좀 수정이 좀 됐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특정되지 않도록 이것도 제외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도면에 넣을 핵심 라벨 뭐 이렇게 넣고 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꼼꼼히 읽어보면서 하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넣어서 아까 같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지시어가 나오면 또 카피해서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워드 문서 필요한 거예요.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지시어를 이제 수정 완료해서 수정 지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 과정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최종 지시어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최종 지시어를 만들어서 어, 도면 제목은 근접 변설 터널 조건, 필라브 위험 개념도 뭐, 음, 그리고 배경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뭐 이렇게 쭉 넣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행을 시키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이제 이쪽에다 복사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보면은 음, 그건 나름 이제 쓸만해요. 병서 필라브 위험 개념도가 자 이제 뭐가 위험한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근접 병설은 필라브 음료 주심 선의비용 후행 터널 상호 영향을 부착하여 연계 관리한다. 이것도 이제 제가 좀 작성을 한 거죠. 이렇게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음, 음, 여기 봐요. 도면 하단에는 박스형 주석을 놓고 다음 문구를 그대로 표기한다. 이게 쭉 넣었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면 이제 수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쪽 도면을 이제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도면을 보고 근접 변속 트롤 조건이 0.77D까지 해서 해놨거든요. 네,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우리 저 토목 엔지니어들이 터널 엔지니어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건 1.5D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 건지 이런 것 왜냐면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바로 책임감 있는 상대 평가랄지 이럴 때 주안점으로 달아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1.5D로 했는데 자, 이게 과연 적용성이 좋은 건지 음, 이 내용 보면은 보세요. 그래서 적절한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참조해서 이론적 배경, 설계시 유의사항, 시공식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야 한다고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고서 초안이 나왔는데 뭐 판단 검토 자료는 이제 국내 지침 문헌, 해외 문헌, 첨부 보고서, 판단 기준, 그다음에 이론적 배경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이제 확인해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타닥해서 부적절하게 해상될 수 있는 사항들이 뭐 이런 거고 설계시 유의사항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정리해서 주면은 아무래도 또 책임감 요한의 이제 설계 도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좀 절약해 줄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설계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위원들 질의가 왔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서 어, 검토서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용 개념도 워드를 꼭 같이 사용해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필라브 녹볼트 철근 보강 쇼크트 보강 개념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게 이제 필라브 이용 관리 개념도예요. 이렇게 이제 선행 터널, 후행 터널 뭐 이럴 때 어, 선행 굴차, 필라브 녹볼트 천공, 그라우팅 비 삽입, 실린 쇼크트 비 철근 보강 쇼크트 여기까지 이렇게 쳐놓고 여기까지 이제 해놓고 후행 터널 굴착 그죠. 선행 터널을 이렇게 나가고 후행 터널 이렇게 여기까지 시공을 해놓으면 이제 후행 터널 굴착해서 여기다 체결하면 되겠죠. 콘크리트 치고 두부펀전이 지하판 체결, 서크리트 보강 완료. 이렇게 이제 간단히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선행 터널에서의 문제점, 뭐 그다음에 응급 구간들, 주위에 보면은 음, 근접병 터널은 필라브 응력 집중 비 선 후행 터널 향후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한다. 뭐 두 번째, 2번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작성하는 과정인데, 추천 지시에서는 아까 처음에 나온 걸 이제 그대로 넣었어요. 추천 지시를 쭉 넣어서 단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렸고, 도메인의 핵심 라벨이 이제 필라브 납골트, 일반 납골트, 시리 쇼크리트. 이거는 이제 얘가 처음에는 잡아줬지만 엔지니어들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핵심 라벨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필요한 거는 AI가 2%고 실무 능력이 98%입니다. 예. AI가 뭐 그런 것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딱 했더니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게 찌그러졌어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단부 보강이 여기 보면 납볼트가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보강이 도면과 다르게 적용됐다. 하단부가 필요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AI는 이게 기존 자료들을 쭉 검색을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하단 보강이 뭐가 필요한지도 있었기 때문에 뭐 틀렸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먼저 근거 확실하지면은 이제 근거를 좀 찾아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형장명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는 이제 제거해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왔어. 그래도 안 돼. 이렇게 성잡의 특정 단어는 이렇게 없어졌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면을 먼저 선정하여 작업하도록 지시어를 수정해 주라고 했고 도면 중 가장 위험한 구간에 적용되는 단면을 찾아서 지시 단면과 다르게 작성되는 방지되어야 한다. 요거는 이제 프린트 스크린에서 넣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수정 지시 핵심 방향이 이제 이렇게 있고 반영될 기준 이렇게 지시어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시 이 지시어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놨는데 이거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도면에서 보니까 얘가 추려진 게 이제 대부분 다 들어왔는데 원도면과 다른 게 임의 변경하지 않는다 할 때 이제 그 원도면 다른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은 아까 이 옆에 왜냐면 순서도 이게 옆에 넣은 거는 이렇게 적어줬죠. 이 부분이 이거고. 그다음에 최종 지시에서 원도면과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좀 적어줬어요. 이렇게 보면 음,
이때 뭐 터널 외곽 형상이 외곽 형상이랄지 뭐 직백 하부의 형상이랄지 인버티브 하단 형상 이런 게 병행됐죠. 촌다브 강간보강 그라우팅 배치 개념 이런 거 봤을 때 이거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어주는 거예요. 얘가 봤을 때 이게 9가지를 해놨는데 한 8가지 내지 7가지는 이제 얘가 찾아주는데 나머지 한 2개 정도. 그래서 사람이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자체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지시를 해서 어 내가 이걸 카피를 최종 지시를 이제 워드 수정해 가면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이제 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아까 찌그러진 모양들이 많이 이제 수선돼 있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인형 개념도도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근접 터널 병설 굴착 인형 관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별 문제가 없어 갖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편측 굴착 간이면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지형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장 특정 뭐 이렇게 좀 지시를 좀 작성을 하고 도면의 작성의 지시를 출력해줘. 이렇게 좀 했는데 자 이거는 개츠편이거든요. 진짜 뭐 우리가 이제 왜냐면 터널 공학 학습 시간이 아니니까 우선 AI에 근접해서 그것만 이야기할게요. 이거 다 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형 개념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편탑 굴착 관리던데 아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단면을 작은데 터널 갱구부 단면을 그대로 그리고 원지형 지형은 자유대칭 이렇게 표현한다. 뭐 작은 토피가 한쪽에 작은 형태 표시한다. 그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넣냐면 이- 여기 지형이 너무나 그 편경사가 심해요. 그래서 어, 도저히 도면으로 형성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단순화시켰어요. 어, 이렇게 심했거든요. 이렇게 심해갖고 개념들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설계 도서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 뭐 책임 감독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한다는 건 어렵고 그래서 어 여기서 내용에서 이제 뭐냐면 계측기 재배치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평가받는 사람이 뭐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하면 논지가 바꿔질 수 있잖아요. 공인등 기준 및 일반 배치만의 개념 배치를 해라고 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고 검토의 문구 유지사항 뭐 이런 식으로 쭉 넣어서 넣었어요. 네. 아까 여기 뭐 이렇게 단순화시키라고 했던 건 여기 지형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계측 배치하자는 거는 이거는 잘못하면 말이 이상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잠시의 생각 평가 기간에 이런 걸 다 언급하기 시작하면 잘 정확히 보려면 평가하는 사람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저 책임감위원 평가하시는 분이나 책임감위원이 그걸 그 짧은 시간 안에 표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아까 좀 단순화시켰거든요.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공학 용어는 이제 여기서는 편탑 집중이랄지 뭐 지중견사 이렇게 넣는 것들은 이렇게 해줘야 좀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건 뭐 정확한 내용 설명보다 평가자가 평가를 받고 있는 책임감면이 이 사람이 개념을 알고 있구나 뭐 이 정도 거고
그다음에 평가자 자체도 뭐 본인도 정확히 모를 테니까 그러니까 뭐 서로 알아들 수 있는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 대화겠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아까 같이 지시를 해서 수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됐고 어 뭐 나름 이 정도 준비해서 가면은 그 개념 이해는 좀 되겠죠. 네. 이상징후 흐름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자. 그다음에 계측 관리 이상징후 대응 흐름도 이것도 이제 당연히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되게 많죠 내용이. 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내용은 똑같아요 이런 순서대로. 그다음에 아까 계측 계획도에서 이제 실제 설계서의 내용을 좀 넣어봤어요. 넣어봐서 넣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렇게 켜서 이제 작업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논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쭉 작업이 돼서 답이 나왔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번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미지로 나온 PNG 펜이거든요. 이거 수정을 하려고 들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 캐드 파일로 출력해줘라 했더니 이제 여지껏 만들었던 것도 이제 DXF 파일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DX 파일을 이제 캐드에서 인서트로 해서 읽어드리면 이제 DW 저장되죠. 그래서 DWG 안에서 이제 저것들을 이제 편집하면 좀 여러 가지 조금이 있겠죠.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한 대로 보면 이제 5가지 단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다 오퍼레이팅이 많죠. 오퍼레이팅 시간들을 싹 붙여보면 1시간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오퍼레이팅 시간은 1시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아까 지금 이제 정말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뭘 다뤄야 되는지 이제 어, 검토 보고서 내용 이론적인 걸 주입시켜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설계서를 다 읽어봐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터키 현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도면 한 장 한 장이 결국은 분야별 책임 기술자랄지 이렇게 책임 기술자가 작성하는 거지 직원들이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사실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설계를 해본 사람들은 좀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 실제로 이렇게 예전에 우리 작업을 해서 보면 이거를 계속 드로잉 해가면서 캐드 직원이나 이런 데리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작업하면 이 도면 한 장 그리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책임 기술자가 혼자 개념들을 다 만들어 놓고 편집한다든지 그러니까 캐드 주면서 이걸 편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쉬고 이렇게 하면 그 직원들의 이직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 생산성도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그 1차적인 교육을 마쳤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교육이 음 3, 4, 5월 동안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소양은 이제 갖추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소양, 공통적인 기본 소양 교육은 이제 문서 실무 과정을 마치면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감리단, 시공사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개념도 배우고 이런 걸 해서 시작이 이제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 6일 저기 현장 실무 교육에는 이제 문서 실무 과정까지 완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랄지 우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저녁에는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간단한 이제 파티를 할 거예요. 뭐 과자 파티 같이 이런 걸 하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음, 아, 어, 오늘 교육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 교육 내용에서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문서를 질의를 해오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캐드하고 PDF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있고,
무엇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서 내 생각과 어떤 것이 다른 건지에 대해서 접근하는 질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상에 대해서 아까 뭐 터널 간격 1.5D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병설 터널 구간인데 이게 짧아지는 구간이 0.7시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해보는 기간이 생각해 볼 때 어떻게 AI를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어, 시작,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면 뭐든지 우리 연말에 시작이 반이라고 있습니다. 벌써 3, 4, 5, 세 달이 오다 보니까 음, 이제 3, 4, 5월 또 세 달을 충실하게 교육을 따라오신 분은 이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제 가도 그 초급 AI 활용자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군대로 말하면 이제 훈련소로 이제 해서 이제 소총을 다룰 줄 아는 이등병이 딱 되는 뭐 이 정도 수준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소총을 다룰 줄 아는 이등병이 장정 10명 이겨요.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이 지금 세 달 동안에 배운 그 AI 활용 능력은 비록 이등병 수준인 정도라고 병장을 목표로 했다고 하면 이등병 수준 정도라도 되지만 그 가치를 생각해 보면 그렇고 어, 배울 만한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대 배치된 이등병이 이제 그 자대만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해야 이제 훌륭한 군인이 되듯이 이제 6월 6일 날 만나서 보면 이제 막 저기 이등병 계급장을 단 이제 신병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서로 토의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니까 6월 6일 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